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찍혀있는 금액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풍문명은 세계 1위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기억나시죠? 2021년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걸고 심지어 본인 사비 2,400억 원까지 태워가며 야심차게 질렀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백덤블링하고 방탄소년단 노래에 맞춰 춤추던 그 로봇들이 이제 우리 현대차의 소유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제 이 기가 막힌 로봇들의 현대차의 심장인 울산 공장에 쫙 깔려서 사람은 하기 힘든 무거운 부품을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차를 조립해서 생산성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언맨 같은 공장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도 아시다시피 2026년 1월 현재 울산 공장의 상황은 우리의 상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고사하고 노란색 로봇계 스팟 한 마리조차 공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야, 거부가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못 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종이 한 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노사 합의서라는 종이 말이죠. 오늘은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기술을 사왔지만 정작 내 집 안방에서는 포장지조차 뜯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의 기막힌 딜레마와 이 로봇들이 결국 살 길을 찾아 한국을 버리고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탈출기. 마지막으로 이 나비 효과가 결국 울산, 창원 같은 대한민국 제조회사들을 어떻게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지 그 서늘한 경제 파장까지 아주 딥하게 뼛속까지 긁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형들 먼저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제조판은 말 그대로 로봇 전쟁 중이에요. 그냥 기계팔이 움직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발 달린 로봇이 걸어다니며 일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역시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셀을 옮기는 단순 노동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2세대, 3세대로 진화하면서 손가락 감각 센서를 이용해서 달걀을 깨지 않고 짚거나 셔츠를 개는 섬세한 작업까지 훈련받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미래에는 공장의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게 허풍이 아니었던 거죠. 테슬라는 아예 로봇 가격을 대당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서 전 세계 공장에 깔아버리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BMW는 미국 스타르탄버그 공장에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의 로봇을 투입 계약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학습하는 속도가 인간보다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벤츠 역시 헝가리 공장에 앱트로닉의 로봇을 넣어서 분류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건 중국이에요. 대륙의 실수라던 샤오미가 전기차 SU7을 만들었는데 그 베이징 공장의 자동화율이 무려 91%입니다. 공장에 가보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로봇 700대가 윙윙거리고 돌아가고 76초당 차 한 대를 찍어내고 있어요. 불을 끄고 돌려도 된다고 해서 다크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싼데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속도로 로봇을 도입해서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집 안방 울산으로 돌아와 볼까요? 현대차는 로봇 기술력 세계 1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공장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현대차 경영진이 로봇계 스팟을 투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거창한 조립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거나 뜨겁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 위험한 곳에 로봇을 보내서 안전점검을 하고 화재 감시를 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전용 투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입국허탕했습니다. 노조가 결사반대했거든요. 이유는 이 로봇계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가 우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의 로봇 군단을 보유하고도 정작 본진인 울산에서는 로봇 팔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식물 공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들, 여기서 노조가 배불러서 저런다, 귀족 노조가 나라 망친다 라고 욕하고 끝내면 하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익 구조를 봐야 합니다. 도대체 노조는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안전을 위한 로봇조차 막아야만 했을까요? 원인은 바로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가 타던 내연기관차에는 엔진, 변속기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 부품들이 3만 개나 들어가거든요. 이걸 조립하고 기름칠하고 검사하려면 사람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구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거대한 배터리 위에 모터만 얹으면 굴러가요. 부품 수가 1만 8천 개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부품이 30%가 줄어든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 조립할 사람이 30%덜 필요하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어도 내 밥그릇 10개 중 3개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치지도 않고 월급도 안 받고 불량률도 없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들어온다? 노조원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혁신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 라는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회사가 아니라 나의 고용과 정년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로봇 도입을 찬성하는 건 그들 입장에선 경제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울산 공장의 생산성 지표를 보면 사측의 조바심도 이해는 가요. 자동차 업계는 HPV라는 성적표가 있거든요. 차 한 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이게 10시간입니다. 10시간이면 차 한 대가 뚝딱 나와요. 그런데 현대차 울산 공장은 26.8시간입니다. 테슬라가 차 2.6대 만들 때 현대차는 겨우 한 대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봉은요. 울산 공장 생산직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금을 주는데 생산 속도는 경쟁사의 절반도 안 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사측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중국은 로봇으로 도배해서 원가 후려치고 테슬라는 혁신해서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20세기 방식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로봇을 넣고 효율을 높이고 싶은 건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노조가 지고 있는 절대반지 단체협약 제41조입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공법 변경 시 노조와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 문구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말이 좋아 심의 의결이지 나사 하나 컨베이어 벨트 속도 0.1초도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차 하나 투입할 때마다 맨아워 협상이라는 걸 하는데 공학적으로는 10명이면 되는 라인인데도 노조가 힘드니까 15명 넣어라 하면 15명을 넣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은 샀지만 쓸 권한이 없는 기막힌 상황. 이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울산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대차 경영진이 선택한 묘수가 나와요. 한국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단체협약 깨부수려다가 파업으로 회사 문 닫겠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거창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형들 왜 하필 싱가포르일까요?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 나라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강성 노조가 없고 규제의 장벽이 없는 곳에서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를 마음껏 정말 원 없이 실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싱가포르 공장은 우리가 알던 그 자동차 공장이 아니에요. 일단 공장의 상징과도 같은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 셀이라고 불리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독립된 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가 줄 서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부품을 들고 이 셀 저 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조립합니다. 여기선 사람이 갑이 아니에요. 로봇과 AI가 메인이고 사람은 로봇이 아직 못하는 아주 섬세한 가죽 마감 작업이나 로봇들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만 합니다. 자동화율이 조립 공정의 50에서 70%에 달합니다. 우리가 울산에서 쫓겨났던 그 로봇계 스팟이 여기선 AI 키퍼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누비며 불량 검사를 하고 AI가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현대차가 울산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 꿈의 무인 공장이 싱가포르에선 24시간 쌩쌩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현대차가 싱가포르라는 실험실에서 이 기술을 완성한 다음 이걸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다시 울산으로 가져와서 적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검증된 무인화, 자동화 기술, 물류 로봇 시스템을 고스란히 들여다가 미국에 짓고 있는 초대형 전기차 공장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현대차는 이제 한국의 고비용 노동력 없이도 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한국 공장? 노조 때문에 못 써? 알았어. 그럼 우리는 로봇 쓸 수 있는 미국으로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이익이 되는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터져버립니다. 이게 한국 경제 그리고 형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한데요. 바로 제조업의 대탈출입니다. 지금 현대차 채용 공고 한번 유심히 보세요. 국내에서는 생산직을 얼마나 뽑을까요? 2013년 이후 10년 동안 거의 안 뽑다가 최근에 정년퇴직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소수만 뽑고 있습니다. 반면 R&D, 소프트웨어 인력은 판교와 서울에서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어요. 해외 공장 채용은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만 수천 명을 고용합니다. 결국 미래의 그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국은 머리만 남습니다.
연구소, 본사, 디자인 센터 같은 두뇌만 남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부품을 조립하고 월급을 받아 지역 상권에서 돈을 쓰는 손발인 공장은 전부 해외로 나가거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누굴까요? 정의선 회장일까요? 아니죠. 회사는 해외에서 돈 벌면 됩니다. 진짜 피해자는 바로 울산, 창원, 구미 같은 지방 산업 도시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던 우리 청년들입니다. 로봇이 일자리 뺏는다! 고 노조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강력한 저항 때문에 기업은 아예 공장을 해외로 들고 튀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차라리 로봇이랑 섞여서 일이라도 했으면 공장이라도 한국에 남았을 텐데 이제는 공장 자체가 사라지게 생긴 거죠. 울산 인구가 왜 계속 줄어들까요? 청년들이 갈 만한 양질의 생산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현대차 생산직 달면 울산 귀족 소리 듣고 집 사고 차 사고 애 셋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 탄탄한 중산층이 지역 경제를 돌렸죠. 하지만 이제 그분이 닫히고 있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없고 원룸은 비어가고 도시는 늙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LG, SK 모두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노동 경직성과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생산은 미국이나 베트남에서 한다. 결국 1조 원 주고 사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한국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들어올 필요가 없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이미 더 넓고 자유로운 해외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한국은 그냥 R&D 기지로만 써도 충분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봇과 공존하며 생산성을 높여 어떻게든 공장을 국내에 붙잡아 둘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 빈 껍데기만 남은 공장을 지킬 것인가. 싱가포르가 미국에서 윙윙거리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차의 로봇들을 보면서 멈춰버린 울산의 시계와 형들의 일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